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각 기초단체마다 2곳씩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부평구 주민자치회가 출범했고 계양구에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자문기관에서 벗어나 지역의 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계양주민자치회 위원인 동시에 계양평화복지연대 부대표로 있는 조현재 위원과 고화숙 부평 청천이동 주민자치위원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평구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식을 가졌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네. 잘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부평 같은 경우는 총 22개 동인데 네. 청천 2동하고 네. 부평 5동에서 먼저 시범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로 보면은 총 의원들이 40명.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안에는 20명에서 50명까지인데 저희 네. 부평 같은 경우는 40명으로 하기로 했고 이게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예비 후보도 5명을 뽑았고 예.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이 열의와 관심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양구는 더 이보다 먼저 좀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시범동으로 효성 네. 1동과 작전 1동이 이제 시범동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7월 4일 날 발대식을 좀 진행을 했고요. 효성 1동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31일, 작전동 같은 경우는 9월 7일 날 각각 총회, 주민총회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300명, 400명 정도가 모였고, 네. 또 이제 9월 7일 작전동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총회를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 효성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총회 당시에는 주민 참여 예산 동계획형 사업과 네. 병행해서 이제 우선 총회를 좀 진행을 했고요. 네. 작전일동 같은 경우는 아마 2020년도 주민자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좀 순고르기를 좀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가장 핵심인 분과 구성을 네. 어떤 식으로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지원관이라는 네. 직함을 가졌어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그 명칭 그대로 주민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지원관은 사실 이제 서울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역할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 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7급 공무원으로 네네. 채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들어갔고 뭐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사실 단체장님의 의지가 담겨 네. 있는 거죠. 이렇게 뽑은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행정은 그렇죠. 주민자치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보다는 네. 행정에서 이미 다 정리해 놓은 거를 갖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 뭐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이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다고 하면 네. 주민자치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프로세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가서 들을 수도 있고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기존에 행정을 했던 사람들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꾸준히 해왔던 외부에 있는 사람들 또 전문 요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자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속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새롭게 구성을 좀 했는데요. 이게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한계를 보였던 건가요? 뭐 한계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제가 정리를 예. 해봤는데요. 일단 대표성의 한계라고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권한의 한계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좀 활동이 좀 어려우면서 갖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부평 같은 경우는 이제 4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계양 같은 경우는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는 25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굉장히 네. 높아서 어떤 대표성을 좀 갖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권한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수준이었고 주로는 행정에 대한 홍보 정도였다면 그런 한계가 좀 나타나서 좀 전환이 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력의 문제라던가 공간 사용의 문제 그리고 재정 그다음 행정에서의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좀 전환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한계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권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권한이 있다기보단 행정에서 이제 이렇게 잘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와서 이제 조용히 이제 회의하시고 또 담소 나누시고 지역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지역 주민의 대의기구 역할을 한다거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이렇게보다는 그냥 하나의 단체처럼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도의 한계이기도 한 거고. 근데 그런 지점에서 이제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되면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 자체가 의제 발굴서부터 계획, 실행까지를 다 여기서 하는 거고,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행정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회의 자료 주면 그대로 뭐 읽거나 이랬는데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그런 계획부터가 다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만큼 행정적인 역량이나 또 의제 발굴이라든지 기획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특징을 권한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마을의 정책을 직접 의결하는 권한이 있다는 건데 이게 의견 수렴과 의결까지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그 주민총회를 하지는 않았고, 이제 내일 저희가 임원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이렇게 해서 이제 선출직 임원들이 선출되고 나면 위원장이 간사를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 위원회가 임원이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를 통해서 정기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예를 들면 기존에는 분과 같은 경우에도 분과가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잘 못하고 있으면 폐지하는 거고 새로운 분과가 있으면 그런 분과를 신설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의제 발굴은 그 분과를 통해서 아마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과 정말로 우리 그 동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런 것이 다시 또 주민자치회로 올라오고 이것이 주민총회로 가서 주민총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까지 반영돼서 실제로 정책 의제 발굴 또 계획 실행까지가 다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종착점은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되면 주민총회에서 그것이 예산이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계획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이 발굴한 의제가 사업까지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을 하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들은 어디까지일까요? 앞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조례상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 기능 중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를 주민자치회가 동행정과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중요한 변화된 위수탁 업무 그전에는 어떤 위탁이나 수탁 업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전환됨으로써 위수탁 업무를 좀 가능하게 돼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 말씀하셨던 주민자치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고 또 마을축제 등 그래서 주민자치 업무 등으로 해서 이제 기존 기능과 권한을 이제 조례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 회관 운영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게는 도서관 운영, 또 마을에 있는 주차장 운영권까지 주민자치회가 좀 운영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 편성 권한을 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정도 주민참여 예산의 권한을 주민자치회로 좀 이관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각종 수입 사업을 통해 갖고 마을 기금이나
어떤 마을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을을 좀 경영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마을 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들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필수잖아요. 네. 주민참여 예산제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요. 예, 실제로 이제 주민참여 예산은 이제 매년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총회의 중요 의제로 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올해 주민참여 예산 동계획형 시범사업 우선순위 투표하고 병행돼서 진행을 했긴 했지만 광역단위 주민참여 예산이라던가 기초단위 주민참여에 대한 편성 권한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것이 실제로 이제 주민자치회 재원이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떤 사업비에 대한 규정은 현재 있긴 한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에 대한 규정이 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에 대한 약간 좀 불편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존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 유지들이나 또 관변단체 인사가 대거 들어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오히려 이 주민자치 본연의 뜻에 좀 역행한다. 이런 좀 비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좀 보완도 됐나요 지금 어때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뭐 명칭만 바뀌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그전에는 이제 그 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뭐 추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아름 예. 서로 이제 추천해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어떤 한 친목단체처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추천 제도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현재 초기에 한해서만 이제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승계를 하고 있지만 2년의 경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 추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지역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들은 문을 열어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확실하게 했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평구의 경우에는 위원들 구성비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데 변화가 좀 있었어요. 어때요? 사실은 이제 부평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자치단체별로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는 어느 자치단체는 아예 처음서부터 승계 안 하고 이제 추첨하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위원들이 이제 반발도 좀 있었고 이렇게 했으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좀 다 승계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쩌면 뭐 그렇다고 하면 뭐 크게 바뀌었을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 청천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명 중에서 29분이 기존의 위원이시고 11분이 이제 새로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있었던 위원들도 사실은 제도적인 보완으로 이 사람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럴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도 예.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 들어온 11분이 또 쟁쟁하세요. 네. 정말로 주민자치활동에서 관심 있는 분들 막 책을 5권씩 쓰신 분도 네. 들어오시고 또 뭐 다문화 활동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공동체 활동하셨던 분들, 단체에서 참여 예산에 참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거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아마 굉장히 많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구성이 된 건데 이렇게 네. 모이니까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좀 서먹서먹하죠. 서먹서먹한데 이제 그런 당부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위원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네. 새로 오신 분들도 물론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오긴 하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또 예우하고 존중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급격한 변화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잘 조율해서 일정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이게 6시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뭐 이게 가능한지 사실 궁금한데요. 계양구의 경우에 2달 전에 이제 출범표를 갖고 활동에 나섰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6시간 교육을 가지고 예. 주민자치 회원으로 활동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계양구도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실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을 했는데 특정 성비, 특히 여성이나 남성이 60%를 넘지 않게 조례를 좀 구성을 했다거나 네. 그다음 40대 이하를 20% 이상을 좀 선출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만들어놨다거나 그다음 기존에 활동했던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도록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예.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 주민자치 제도가 이제 20년 실행이 됐지만 주민들에게 여전히 낯설고 좀 어려운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의식은 많이 높아졌지만 네. 세부적으로 가서 어떤 마을,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낯선 단어들이고 실생활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무래도 뭐 그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갖고 참여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획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든지 뭐 주민자치회든지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여기에 뭐 같이 참여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 주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무래도 뭐 다양한 뭐 홍보 방식도 있고 또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긴 예.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주민자치회원들에게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좀 부여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예. 여러 가지 주민참여 예산이나 주민자치회를 경험해 봤을 때 경험했던 분들이 거기서 어떤 성취감, 효용성을 느꼈던 분들이 더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제로 되게 활동이 좀 지속된다는 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관공서, 공적인 이 공간에 대한 이 느낌이 그렇게 친절하거나 재밌거나 네. 따뜻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야, 공적인 공간에서 놀았는데 재밌다. 네. 그리고 공론을 내가 궁금했던 내용 또 내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그 경험 예, 저는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선 행정에서 돌아오는 답은 안 돼요 라고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죠. 되는 얘기보다는 안 되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았단 네.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을에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 우선은 수용해서 내 얘기가 받아들여지네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 저는 그것이 공과 이 주민 간의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열심히 얘기하고 해봤더니 공론화를 했는데 재밌어. 가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굉장히 따뜻해.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되살아나고 또 내가 했던 그런 말들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들이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면 지금 굉장히 그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면서 기대가 누구보다 크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포부랄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삶, 행복한 삶, 또 내가 누리고 싶은 삶 이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있었던 뭐 성공 조건, 돈, 명예, 뭐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하게 내가 마을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행복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갖고 있는 에너지나 역량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네.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별로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런 판을 만들어주면 네. 우리 주민들은 정말 재밌게 잘 놀 수 있겠다. 그리고 네. 저도 그 판에서 정말 재밌게 잘 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말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기대하시는 바가 되게 어떠십니까?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딱딱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주민자치라는 것이 행정의 보조수단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주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좀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